한 사람의 생애에서 아이로 불리며 아이로 살아가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기 동안 한 인간의 가장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경험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웁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당신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조금은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 네, 돌아선다. 펴. 아이,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아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화나게. 왜 화나게 하는데? 우리 반 반장 걔만 이뻐한다니까. 걔는 그냥 하는 일이 떠드는 애들 이름이나 적고 아 맞다 청소도 안 시켜. 그러면 자, 이때 당신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아이가 화가 난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보일 반응은 평소에 당신이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떠드는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날 당신이 보인 태도가 아이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 200개의 시계와 200권의 수첩이 준비됐습니다. (200명의) 아이에게 그 시계와 수첩을 배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시계는 특수하게 제작된 시계로 하루에 모두 6번 울립니다. 아이들은 시계가 울릴 때마다 수첩을 펼쳐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이 재밌달지 심심하달지 하는 느낌이나 기분을 체크합니다. 수업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이것은 경험 표지법이라 불리는 조사 방법으로 이걸 통해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이 측정됩니다. 동시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아이들의 특정한 성격 요소 하나를 뽑아낼 겁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바로 자존중감, 즉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Self-esteem is basically a collection of our beliefs about ourselves. And the two main concepts that deal with that are self-worthiness. I am a valuable person who is valuable for receiving love, for receiving other people's care. The other part is competence. I am a capable and able person who is able to do the tasks that are in front of me. That would be define the self-esteem. 126명 중에서 가장 자존감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존감이 부리는 마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전적으로 아이가 결정합니다. 종이의 크기도 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큰 종이를, 어떤 아이는 작은 종이를 고르는군요. 무엇으로 그릴지 그 또한 아이가 결정합니다. 색연필이나 파스텔, 볼펜, 연필 등이 준비됐고 아이들은 자신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신체의 외모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떤 크기의 종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로 자신이 묘사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하게 또는 아주 흐리게 힘없이 그려졌는지, 다양한 색이 사용됐는지, 운동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인상,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관찰 포인트입니다. 일단 종이의 크기부터 다 다릅니다. 자신을 크게 그린 아이와 작게 그린 아이, 힘을 주어 그린 아이와 부드럽게 그린 아이, 다양한 색을 쓴 아이와 담백하게 그린 아이. 그런가 하면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 이미지는 그 신체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아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의 그림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뉜 그림을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2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자존감과 신체상이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높았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낮았습니다.